저번 시간에 제가 민요에 대한 이야기 좀 했었나요? 저번 시간 필기한 거 있으세요? 민요를 안 들어갔나? 하도 오랜만에 무가를 좀 설명을 드렸고 민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아 여기 예 오시는 분 민요 이야기 안 했었나요? 안 왔대요. 그냥 말씀하세요. 편하게. 아니 오셨잖아요 거기. 혼자 왔다는데. 알았어요. 민요 이번 시간에 민요를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민요를 여러분이 또 우리 한국인이 민요를 또 알면 나쁠 게 없으니까 민요에 대한 얘기 좀. 여러분 민요하고요. 이것부터 설명드려야겠다. 가하고 요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요 무대 이런 말 하잖아요. 가요 무대. 네. 오늘 이제 민요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비가 오고 또 민요 설명하기 딱 좋은 날씨네. 가요라고 이제 가요 무대. 가요 무대. 네. 그럼 가요 무대는 다 알아. 근데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공부라는 걸 왜 이게 계속 해야 되냐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요 하면 그냥 가요가 노래 아니야? 땡. 그죠? 네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 네. 근데 가요는 달라요. 가요는. 어떻게 다르냐면 가는 꼭 알았어요. 악기를 동반하는 노래고요. 요는 악기를 동반하지 않는 노래. 그러니까 민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릎팍을 치거나 무슨 뭐 젓가락을 두드려. 뭐 젓가락이 정확히 악기는 아니잖아요. 숟가락 두드리고 이런 거 있죠. 노래 부르면 그런 게 요야. 요는 그 기타라든가 만돌린이라든가 바이올린이라든가 이런 걸 연주하면 가고 이런 게 없이 그 뭡니까? 악기가 없으면 여기까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가는 뭐냐면 이 상층부의 노래예요. 상층부의 노래고요. 이 요는 뭐겠어요? 하층부의 노래입니다. 가요의 차이점. 가와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가는 상층부가 부르는 노래, 요는 하층부가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요도 여러분이 많이 나오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가라고 안 하고 민요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하층부의 노래인 거예요. 맞죠? 민요를 양반이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요라고 하는 거예요. 민요. 백성 민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는 만큼 재밌죠?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이제 민요라는 게 그렇다. 그래서 민요라는 건 이제 듣는 사람도 함께 즐기는 것이 민요라는 것 정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요에서 이제 기능, 창곡, 가사가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민요라고 하는 것은 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걸까? 민요에 있어서의 기능, 창곡, 가사. 기능, 창곡, 가사. 이 뭔 소리냐면 가사는 알겠죠? 그 내용, 노래의 내용이 가사겠고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 노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장가의 기능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애한테 들려줄 때 자장가를 들려주려고 하는 기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창곡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노래죠, 노래.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세 가지가 기능과 창곡과 가사가 민요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민요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기능은 예를 들면 자장가의 기능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민요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요게 또 재밌어요. 이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라고 쓸게요. 기능 이퀄 창곡. 근데 가사가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 이 민요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다? 기능과 창곡과 가사예요. 그러니까 기능은 그거고 가사는 써준 거고 그건 노래겠지. 뭐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논매기 노래가 있다. 논매기 노래.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볼게. 논매기 노래. 그래서 논매기 노래를 하면 이 논매기 노래는 가사가 자 이게 이렇게 X라고 하는 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가사가 뭐 엄마가 성그들의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지역마다 달라진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역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선창자가 재량에 따라서 가사를 무엇이든지 부르는 거예요. 선창자 노래를 먼저 부르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캐지나 칭칭 나네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어쩌고 저쩌고 자기 막 맘대로 하죠. 뭐 문화교양학과에서 이곳에 왔으니 뭐 캐지나 칭칭 나 네. 이런 식인 거야. 가사를 막 자기 그렇게 가사가 마음대로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논매기 노래가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거의 기능과 이거의 찬곡은 있는데 가사. 그러니까 찬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이해가요? 네, 그 네, 반주 네. 곡은 똑같은데 그 가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기능이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끼리 어떤 흥미를 유발하고 흥을 돋구는 뭐 이런 거겠죠. 쉽게 말하면 요게 기능 이꼴 찬곡인데 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말고도 이제 하나 여러분 이제 뭐 논매기 노래는 헷갈리면 강강수월래는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강강수월래 이것도 이제 이순신 장군님 아시죠? 사람들 만나 보이려고 막 여성들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강강수월래도 마찬가지예요. 어쩌고 저쩌고 강강수월래. 요즘은 강강수월래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무슨 행사 때마다. 옛날에 저희 MT가 쓸 때도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무슨 학교 행사 때가 많이 네. 했는데 요즘에는 하여튼 학교 요즘에는 행사 거의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기능이에요. 뭐 어렵진 않죠? 가사가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면 여러분이 보세요. 민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끝났죠. 근데 민요를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자, 두 번. 미디어 아카펠라네 그거. 뭐라고요? 아카펠라랑 좀 다르지 자, 그러니까 하여튼 기능 창고 가사가 아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게 이제 논매기 노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기능 이퀄 창곡 이퀄 가사예요. 이건 뭐냐면 그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거는 그 민요에서 고정적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고정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 가요? 네. 고정적으로 결합돼 있으니까 가사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야. 창국 노래도 그대로고 기능도 어떤 기능 같은 건 이제 흥을 돋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모내기 노래가 대표적인 모내기 노래. 뭘 낼 때 하는 노래하고 이제 어사용이란 말로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사용이 뭐냐면 나무하면서 부르는 그런 신세 타령의 노래래요. 나무하면서 부르는 신세 타령의 노래. 이게 이제 경상북도에서 주로 이제 불러진다고 하는데 이런 모내기 노래라든가 어사용 노래 이런 것들은 기능 이꼴 창곡 이꼴 가사. 그러니까 그 가사가 바뀌지 않고 그 전승된 것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건 알겠죠? 모내기 노래도 그렇고 어사용도 그렇고 어사용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나무하면서 부르는 신세 타령의 노래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기능 이꼴 창곡 이꼴 가사다. 그러니까 노래 그 민요라는 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능과 창곡과 가사 앞에 이꼴 이거 결정하지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똑같다는 거예요. 네. 똑같다는 거.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기능 이꼴 가사인데 창곡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걸 분석한다는 게. 자, 근데 여기는 자 이게 첫 번째는 아까 했잖아요. 기능 창곡 가사잖아요. 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기능 이꼴 가사 창곡 가사. 기능 이꼴 그다음에 가사 기능 창곡이 아니야. 창곡이 아니에요. 맘대로 부르는구나. 기능 이걸 가사.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 뭔 소리야 이럴 거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능을 똑같이 썼네. 자, 세 번째는 뭔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장가를 자장가 알죠? 애들 네네. 재울 때 자장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장가를 부를 때 자장가의 기능은 애를 재우는 거죠. 네. 맞잖아요. 자장가의 기능은 애를 재우는 거야. 근데 이 자장가의 가사 같은 경우 가사하고 창곡일 때 자장가는 어린아이를 재운다는 기능과 그다음에 아이에게 잘하고 하는 가사. 뭐 어쨌든 잘 자라 뭐 이런 말 하겠죠. 네. 잘 자라 내 아기 뭐 이렇게 가사는 그 긴밀히 연결돼 있지만 창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죠? 브람스의 자장가도 있지만 그래서 엄마가 성그늘에 꿀 따라가면 이런 노래도 애를 이렇게 뭐죠? 하면 애가 자겠죠. 애를 이렇게 재울 때 자장 우리 아기 잘 또 잔다 이것만
꼭 안 해도 이렇게 조용한 노래를 이야기를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 아이는 잔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재울 때 어떤 노래를 해야 트로트에서도 이렇게 막 빠른 노래 많이 우리나라 부르고. 자장가가요. 애들이 제일 잘 재우요. 그렇죠, 잘 재우죠. 제일 잘 잔다요. 애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하는 거죠. 낮은 음으로 이렇게. 아, 은도 낮지만 발음이 정확하면 안 된대. 발음이 흘려야 된대. 그래야지 애들이 잠이 온대. 그러니까 하여튼 그 노래를 할 때 할머니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노래도 있고 어쨌든 뭐 이 브람스의 자장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자장가의 기능은 노래는 아무 노래나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애를 잠재울 때 여러분이 꼭 뭐 자장 할머니 우리아기 느낌대로 부르는 거야. 할머니 느낌대로.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자장가는. 이 어렵지 않죠?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기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국문학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야. 그걸 막 5가지로 쪼개놔. 이걸 어떻게 민요가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기능. 네 번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기능, 그다음 창고, 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창부 타령이 있어. 창부 타령이라고 써. 이런 창부 타령이나 노래인데 일정한 창곡과 가사는 결합되어 있어요. 일정한 창곡과 가사는 그거 똑같아. 근데 이거의 기능이 고정적인 기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뭡니까? 장부 타령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그 달거리라는 게 뭐냐면 달거리라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노래 중에 뭐가 있죠? 달아달아 밝은 달아 노래 달타령인가?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 아니에요?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정월에 뜨는 저 달은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가죠. 네. 이게 달거리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달거리라고 하는 게 달별로. 그러니까 달별 이게 달거리가 또 다른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생리 뭐 이런 뜻 있을 걸요 아마 달거리가. 그렇죠, 근데 이 문학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이제 원령체라고 그래요. 원령체를 다른 말로 달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령체가 뭐냐? 1월, 2월, 3월, 4월에서 한 달에 10월. 한 번씩 그렇죠. 불러서 그렇죠. 네. 그걸 원령체라고 좀 유식한 말로. 원령체를 또 다른 말로 달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게 달타령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 달타령 명곡이잖아요, 이것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래는 고정적인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그래서 뭐 몽금포 타령, 도라지, 뭐 천안 삼거리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의 지금 창곡과 가사는 똑같은데 이것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것의 기능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뭔 소리냐면 천안 삼거리라는 노래를 내가 불러. 도라지 뭐 이런 걸 부르는데 그게 어떤 타이밍에 불러야 될지 딱 기능. 예를 들어서 자장가는 애를 잠재울 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뭐 설명 알아들으시겠죠? 애를 잠재울 때 부르는데 여러분 천안 삼거리를 언제 불러요? 네? 애를 천안 삼거리를 뭐 천안에 가야만 부르나? 천안에 기분 좋을 때, 술 마실 때. 아니 도라지 백도라지를 부를 때 뭐 이게 딱 그게 없잖아. 있는데 아무 곳에서나. 그냥 생각날 때 부르는 거지.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자장가 같은 경우는 잠재울 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매기 노래 같은 거는 이제 기능이 흥을 돋을 때 논매기든 모내기든 맞죠? 근데 이런 노래들은 이게 타이밍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고 싶을 때 부른다는 거지. 이게 뭐 언제 불러야 된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네 번째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오셔서 요 민요에 대해서 이런 것만 좀 알아두셔도 야 민요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이것만 알아도 오늘 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자, 5번째는 기능, 창구. 재밌잖아. 이게 분석가를 한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창구, 가사가 다 아니야. 이게 5번째. 뭔 소리야? 관계가 없다 이거. 그렇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딱 기능에만 딱 쓰이는 것도 아니고 노래도 막 자기 마음대로 노래가 바뀌고 가사도 막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이 노래를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삶을 삼으면서 정선 아라리를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삶 알죠? 삶을 이제 네. 이게 길쌈. 네, 그렇죠. 삼으면서 이 정선 아라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정선 아라리를 불러. 그러면 이게 삶을 삼으면서 정선 아라리는 기능도 일단 아니잖아. 네. 그렇죠? 기능이 그 아라리하고 이것도 다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정선 아라리라는 노래는 가사도 그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다 다르대요. 그 지역에 막 있던 뭐 사람들. 그다음에 이 노래도 막 다 다르게 부른대. 그 노래도 음도 다 다르게 부르. 그게 기능과 창법과 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들 입술에다 뭘 예,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섯 가지 기능. 하면 하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호흡대로 불러야지. 예.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부르는데 이 노동요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이건 좀 골치 아프니까 노동요 사설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한 이야기 좀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재밌어요. 자, 여기 다섯 가지의 의미만 알면 돼. 이걸 암기할 필요 없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만 알면 돼요. 노동요 사설의 세 가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노동요 사설의 뭘 많이 그래 또. 세 가지 역할. 옛날 거. 민요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아시고 민요를 듣잖아요.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아 민요가 이렇게 의미가 있었구나. 오늘 민요는 다 끝내드릴 테니까. 재밌지 않나 이런 걸 좀 알면? 네. 민요. 자 노동의 사설 세 가지 특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시하며 격려하는 실무역 사설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지시하며 격려하는 제가 써놓으세요. 일단 필기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실무역 사설. 이 첫 번째. 노동의 사설, 노동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사설이 세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 지시하며 격려하는 실무역 사설인데 실무역 사설이란 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실무역 사설은 뭐냐면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전달하려고 부르는 노랫말이에요. 제가 이건 불러드릴 테니까 쓰기하기 힘드니까 좀 적어주세요. 실무역 사설 밑줄 쫙 쳐놓고 작업을 거기다 쓰세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 쓰세요. 필요한 말을 전달하려고 부르는 노랫말. 다시 작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전달하려고 부르는 노랫말. 쓰셨나요? 예. 그게 실무역 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업을 독려하는 이야기예요. 작업을 독려하는 거. 일꾼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을 지시한 사람이 그런 어떤 이야기가 하나도 없으면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니까 뭐라 그럴까? 정드님 말씀에 요네 속 풀린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우수 경첩에 대동강 풀리고 정드님 말씀에 요네 속 풀린다. 이렇게 막 앞에서 막 격려를 해주는 거야. 그럼 재밌지 않겠어요? 막 여러분들 일을 할 때 그냥 아무 뭐 없이 일하는 것보다 노동요가 참 우리나라에 재밌어. 그래서 이거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에 가서. 그냥 하는 것보다 뭔 말을 하면서 막 하면 훨씬 좀 좋지 않겠어요? 네. 뭐 그거랑 써놓으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렇죠? 우수 경첩에 대동강 풀리고 정드님 말씀에 연해서 풀린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운 농꾼들 다 늙어 가노라. 일만 하다가 다 늙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아까운 농꾼들 있다고 써놨는데 농꾼들 다 늙어 가노라. 뭐 무정 세워라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죠? 지시하며 격려하는 실무역 사설이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문화교육과 나오신 분들 똑똑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놀이역 사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 참 재밌어요. 즐거움과 뭐라고? 재미를 주는 놀이역 사설.
즐거움과 재미는 다 아실 거고요. 논리역 사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좀 밑줄 치고 좀 쓰세요. 제가 이건 필기 안 할게요. 논리역 사설 밑줄 치고 재미삼아 자 쓰세요. 또는 오락적 태도로 즐기기 위해 부르는 노랫말. 다시 재미삼아 또는 오락적 태도로 즐기기 위해 부르는 노랫말. 이걸 이제 놀이역 사설이라고 합니다. 놀이역 사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 경상남도 밀양에 보면 모 밟는 소리가 있어요. 모를 밟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모 밟는 소리. 뭐 이런 것도 보면 이게 되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민요에 대해서 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민요는 되게 어때요? 민요는 되게 몰라요? 반복적이죠. 아니 반복적이기도 하지만 야해요. 야한 내용이 많아요. 민요. 그래야 시위를 네. 보고 나는구나. 민요는 야한 내용이에요. 제가 강의 때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한데 하여튼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민요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런 노랫말도 하나 그래서 가르쳐 우리가 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사필 규정은 들어봤죠? 네. 일이 있어서 반드시 바른 대로 간다. 근데 이 민요에는 뭐냐면 제가 써볼게 이거는 가도 하여튼 노래니까 필 노래는 반드시 돌아가. 이게 참 명언이에요 명언. 뭘로 들어가냐? 색으로 들어가. 색이란 거는 색이라는 건 뭔지 알죠? 네. 색이라는 게 빛깔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 남녀 간에 무슨 우리 색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하여튼 사랑 뭐 이런 것도 색이라고 해요. 색이라는 게 이게 또 색즉시공 공즉시세가 할 때는 색이 유해색이에요. 유해색. 이 참 불교 철학이 멋있어요. 또 공부해 보면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해를 해야지 또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 이해를 뭐 그러니까 봐요. 이야기해드릴게요. 내가 이걸로 박사학위 받아. 아 자.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러시면서 네. 교회를 다니세요? 아니 그건 또 다른 거죠. 왜 다니고? 자 어쨌든 봐요. 뭔 소리냐면 제가 설명드릴게.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우리 성철 스님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죠. 전에 어떤 뭐 그게 아니고 때.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청원 대사가 한 이야기예요. 청원 대사라는 중국에 알아두세요. 이게 스님이 한 말이에요. 그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은 성철 스님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자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뭔 뜻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아니라 이 청원대사의 생각인데 이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 필기하세요. 내가 처음 산을 봤을 때 처음 산을 보니까 여러분 알아서 필기하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산을 보면 여러분이 무슨 북한산이든 지리산이든 가시잖아. 그러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거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산은 산 물은 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그 산을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되게 깊은 이야기라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죠?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 문화교육학과 들어와서 자 문화교육학과에 딱 오셨어. 딱 책을 받았어. 1학년 때. 다 1학년 때부터 공부하셨죠. 딱 책을 받아보니까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야. 그죠? 처음에는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이해가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잘 이해가 안 됐죠. 됐어도 안 됐다고 해야지. 안 됐죠. 이해가.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건 글씨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막 공부를 해.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막 문화교육과 내가 생각해봤던 게 이게 아니었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있을 때 제가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야기 좀 전에 드렸나? 드렸어도 다시 한번 복습할게. 금오산에서 새로운 소설을 김시습이 썼는데 금오신화는 양생이라는 이야기 했죠. 제가 안 했었나?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쳐. 안 했어요? 할 이야기 그러면 그 양생이 오늘은 신화는 말고 양생이 한 8시까지 하면 되니까 양생이 이것도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양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오신화 중에 만복사 접복, 이것도 이제 5개의 작품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만복사 접복이에요. 만복사에서 윷놀이 하는 거예요. 접포라는 게 윷놀이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안 했으면 다음 시간에는 금오신화를 제가 안 했으면 금오신화 했었어요? 네, 근데 왜 안 했? 그러니까 금오신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됐어. 하여튼 금오신화 좀 다시 한번 봐요. 자, 금오신화에서 자 보세요. 그 빨리빨리 이야기할게. 양생이 죽은 여자를 사랑을 했잖아요. 이게 부처님 앞에서 저에게 여인을 점주해달라고 하니까 네가 윷놀이에서 이기면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겼죠. 당연히 양생이 밖에 나가 보니까 한 여인이 탑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탑돌이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여인과 사랑을 했는데 결국 그 여인의 집에 갔더니 그 여인이 뿅 하고 사라져. 갔더니 뭐예요? 제삿날이 제삿날. 그 여인 제삿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쟁통에 죽어가지고 우리가 시신도 못 찾고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양생이 그 시신 뼈를 찾아가지고 묻어주고 초가삼간 짓고 살다가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뜻을 알고 있죠. 그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알겠어요? 지금 1차적인 의미가. 그런데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 자, 양생은 자, 이승의 남자는 누굴 가리켜요? 생육신을 가리켜요. 양생은 생육신. 생육신이라고. 그럼 생육신은 김시습이죠. 네. 김시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여자는 뭐겠어요? 사육신이죠. 죽은 여자가 여인이 아니라 사육신이라고. 그러면 결국 뭐냐? 생육신인 김시습이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게 만복사 접복이야. 그러면 만복사 접복이가 그러면 왜 그렇게 막 남녀간의 사랑으로 썼느냐? 수양대군의 검열이 있었잖아요. 수양대군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그냥 안 하고 대충만 보면 이게 남녀의 사랑 이야기구나 하고 끝난다고. 그게 첫 번째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네. 맞죠? 여기까지 가요? 아니죠.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양생과 죽은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처음에 1차적인 표층적 의미도 맞고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심층적 의미,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금오신화의 그 만복사 접보기의 내용과 깨달음을 얻고 나서 여러 가지를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만복사 접보기를 볼 때의 느낌이 어때요?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다르겠죠? 그것이 산산 물은 물인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잖아요. 문화교양학과 책을 이렇게 다 신화의 세계 여기 가져왔지만 읽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려고 읽었어. 그때하고 한 5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읽으면 느낌이 같나요? 느낌이 그게 사는 사람 부른 물인 거예요. 내가 어떤 작품을 제가 이 국문학을 너무 재밌어 하는데 1년 전에 읽을 때 1년 전에 강의할 때하고 또 강의할 때 또 달라요. 느낌이.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의미가 또 다르다. 제가 약간 옆으로 갔지만 어쨌든 이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놀이역 사설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되게 이 이야기 속에 읽어보면 되게 야한 이야기들이 많아.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내용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는데 이 읽어보면 그런 가필기색이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담아내고 털어내는 표출력 사설. 담아내고 털어내는 표출력 사설. 그게 이제 세 번째. 담아내고 털어내는 표출력 사설인데 이 표출력 사설이 뭐냐?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노랫말이에요.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노랫말. 이게 표출력 사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이 막 드러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민요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 표출력 사설에는 뭐 어떤 게 나오느냐? 애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민요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애정이 많아요. 우리도 애정이 많아야지 재밌지 않나요? 뭐 소설이든 뭐 노래든 이 애정 이야기 빠지고 뭐 이야기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인생요, 소망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신세타령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표출력 사설이에요. 담아내고
털어낸다라고 그 정도로만 여러분 이제 세 가지의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뇨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미뇨에는 이제 두 가지가 또 미뇨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 의식요가 있고요, 통가 의식요가 있어요. 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신앙 의식요와 통가 의식요. 그러니까 미뇨에는 의식요라는 게 있어요. 의식이 뭔지 알죠? 어떤 의식을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의식요겠죠. 의식요, 그러니까 노동요도 있지만 의식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민요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이렇게 세 가지 나눠져요. 민요는 노동요, 1번 의식요, 유희요, 유희를 즐기는. 호이징가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희적 인간 기억나시죠? 또 네덜란드 출신의 그 여가학자인 호이징가가 있어요. 인간은 유희적 존재다. 유희적 존재. 인간처럼 정말 놀이가 없는 사람이 없죠. 없는 나라가 없죠. 대단한 거예요. 뭐 안 하는 게 없잖아. 안 하는 게. 그렇죠. 뭐 골프가 되니까 이제 파크 골프가 나오고 막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 노동요라고 하는 건 뭐 농업이라든가 뭐 수공업이라든가 어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의식요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유희요, 즐기는. 유희요는 뭐 이제 무용 유희요, 뭐 기구 유희요, 언어 유희. 말장난하는 거 있죠? 언어 유희도 이제 이 유희요에 들어가요. 언어 말장난. 서방인지 남방인지 뭐 이런 거 언어 유희요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의식요는 신앙 의식요와 신앙 의식 요와 통가 의식요가 있어요. 통가 의식. 이 통가 의식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여 알죠? 상여. 뭐 요즘은 다 이제 뭐 병원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상여를 안 하는데 여러분 아마 어렸을 적에 상여 많이 따라다니고 뭐 그러지 않았어? 돌아가시면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 상여 이런 것들이 이 통가 의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영어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라이트 오브 패시지라고. 패시지라는 게 통과라는 뜻이에요. 패스는 알죠? 패스. 통과한다. 여기 AG가 붙은 거고요. 라이트라는 게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이트 오브 패시지라고 합니다. 영어로 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십시오. 통과 의식. 그래서 이제 뭐 귀신이나 홀령 얘기하는 말도 있고요. 뭐 귀신 홀령이 하는 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의사를 전달할 때 신앙의식 그게 노래가 불려지는데 신앙의식요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신앙의식요를 뭐라고 하냐면 벽사진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한자는 나와요. 벽사진경. 말이 어려운 한자를 쓸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안 쓸게요. 그러니까 벽사진경이 뭐냐면 사악한 것을 쫓아내고 참된 것으로 나간다. 벽사진경이거든요. 벽사진경. 경사스러운 걸로 나간다. 그러니까 다시 사악한 것을 쫓아내고 참되다 경사스럽다가 더 낫겠네. 경사스러운 것으로 나아간다. 그걸 벽사진경이라고 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벽사한 말은 점칠 때 같은 거 막 빨간 걸로 뭐 글씨 써주고 뭐 이런 것도 벽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걸 그렇죠. 일종의 그 부적 이런 것도 벽사진경에 들어가요. 맞아요. 사악한 걸 쫓아내는 거니까. 맞아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벽사진경.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신앙의식이고, 그다음 유의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식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노래들도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치요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치요. 요 이제 이것도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정치요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요. 이게 좀 재밌어요. 민요에 보면 정치요가 있어요. 정치요. 사물놀이 할 때 막 옛사람 그 양반 욕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하고 또 조금 다른데 이 정치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참요라고 그래요. 참. 이것도 한자가 되게 복잡해요. 이 요는 이제 그
그 노래고 참이라고 하는 거, 참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설명. 정치요 참여는 뭐냐? 현실 비판이에요. 이걸 참여라고 합니다. 현실을 비판하는 거. 이 참자는 뭐냐면 미리 어떤 걸 말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참여. 미리 말하는 거. 참여라고 하는데 현실 비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 그것도 이제 그 나오는데 좀 한자 노래도 나오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좀 쉬운 걸로 알려드릴게요. 정치에 대해서 참여.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우리말로 써보세요. 가보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다음 아세요? 가보세. 을미적. 네, 그 저적 얘기하잖아. 그다음에 병신되면 못 가리. 정신력이 되는 이거. 그러니까 의미사변 뭐 이런 거 있죠. 가보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선동적인 성격을 띠는 노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을사오적, 을미적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병신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의미로 가지고 집어넣은 거지. 병신년이 뭐 병신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을미적이라는 것도 그죠? 을미적거린다, 미적거린다.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막 이렇게 되게 밥 먹으라고 하면 1시간 걸리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미적인데 그런 맥락을 연결시켜 놨다는 거예요. 을자고 붙어가지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 속에는 여러 가지니까 맥락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계림 이런 한시 뭐 이런 게 있어. 한문에 계림이라는 게 있고요. 황역 써보세요. 그다음에 공령청송. 여러분 청송 황역은 뭔 뜻인지 알겠죠? 노란 잎사귀 황역 푸른 소나무 여기까지 이해가요? 노란 잎사귀라고요. 이 푸른 소나무 계림이라는 게 계림이 이게 신라를 따른 말로 계림이라고 한 거 아세요? 몰라요? 신라를 계림이라고 해요. 왜 계림이라고 하냐면 계림이란 말이 뭔 뜻이냐면 닭개자의 숲을 임자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국문학을 공부하면 막 실사를 많이 가요. 답사를 가는데 교수님이 되게 깜짝 놀란 게 경주를 갔어. 경주를 갔는데 어디 숲속에다가 우리를 딱 이게 우기에 딱 앉혀놨어요. 뭐딘가 했더니 여기가 계림이라는 거야. 계림. 그러니까 계림이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오골개든 뭐 닭을 키울 때 닭장 안에 키우기도 하지만 막 야생에서 키우기도 하죠. 그게 계림이에요. 계림 별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라 시대에 그러니까 요즘은 5만 대가 다 계림이야. 옛날에 신라만 계림이었지만 요즘 강원도에도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계림이에요 요즘. 근데 거기 어디다 앉혀놓고 여기가 계림이라는 게 딱 웃기더라고요. 왜냐면 계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뭐 그런 자리였다는 뜻이겠지만 어쨌든 신라를 예전에는 계림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려 있죠, 고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때 한물 같다. 새로운 떠오르는 태양이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한물 같고 고려가 떠오르는 태양이다. 고려 청송이다. 그렇죠. 공령이라고 하는 게 그 고려를 가리킨다. 공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고니새가 다니는 뭐지 봉우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공령이라고 하여튼 그래서 계림 황역 공령 청송 그냥 얼핏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말을 들으면 좀 알겠죠. 네. 고려는 한물 같고 신라는 한물 같고 고려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이런.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장다리는 한철이나 미나리는 사철이다. 맞아요. 예, 그게 참여예요. 장다리는 한철이나 써보세요. 미나리는 사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숙종이 이제 민비를 몰아내고 희빈 장희빈 유명했잖아요. 왕비에 앉히니까 못마땅해 여긴 민중들이
장씨가 망할 것을 예언한 노래야. 맞죠? 예.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나리는 미칠 수,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장다리는 한철이나 미나리는 사철이다. 장다리는 뭘 가리켜요? 장희빈을 가리켜요. 미나리는 사시절 푸르니까 그렇죠. 이건 뭐겠어요? 민씨를 가리킨 거예요. 민비를 가리킨 거예요. 민비. 결국은 올해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오래되지 않아서 희빈 장씨가 죽임을 당하고 민비가 다시 복위를 했다는 거예요. 민비가. 이거 되게 장다리는 한철이나 미나리는 사철이다. 이거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더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요 이야기 그 향가에서 이게 나온 김에 요 이야기 좀 향가에서 제가 서동요 이야기 좀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서동요라는 게 있어요. 사구체 향가지. 서동요가 있는데 이게 사구체 네 줄짜리 신라시대 노래가 향가가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 써드릴게. 선아 공주님은 이거 했었나요? 서동 서방을 이거 잠깐만 탐일지 가량치 보니까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게 서동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게 서동. 이게 원래는 이제 한자로 하면 선아 공주 지은 탐일지 가량치고 서동방을 야의묘을 포견거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럼 쓰러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썼고요. 우리말로만 써놓은 겁니다. 우리말로만 써놨는데 이 옛날에 이제 신라시대는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시한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건 넘어가고 이게 뭔 뜻이냐? 자 봐요. 이 이야기를 해도 되게 재밌어요. 자 백제 마파는 아이 서동이라는 거는 마파는 아이 마파는 아이 말을 파는 아이라고요. 근데 마는 고구마 같이 생겼죠. 지금도 있잖아요. 마집 해가지고 예. 이 마파는 아이 서동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갔대. 근데 선화공주는 공주야. 그렇죠? 남몰래 정을 통했어. 그럼 봐요.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서동이가 백제 원래 무왕의 아들이었어요. 네. 백제 무왕의 아들이었는데 부여에 가면 궁남지가 있거든요. 궁의 남쪽에 연못. 예. 궁남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궁남지에 가보면 나중에 뭐 여기 한번 가보셔도 좋은데 우리 하여튼 그래서 궁남지를 가보면 궁의 남쪽 연못인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서동의 엄마가 이제 그 연못을 이렇게 갔는데 그 연못에 가면 포룡정이 있어요. 포룡정. 용이 껴안은 정자. 이 정자에서 용이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껴안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용이 껴안아가지고 서동을 낳았다는 거야. 눈물 알겠죠? 근데 용은 뭘 가리켜? 용의 눈물. 임금을 가리키죠. 임금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임금하고 이제 정을 통해서 서동을 낳은 거야. 서동의 엄마가. 근데 이제 그 임금이 이제 옛날에 임금이 뭐 하여튼 다 왕의 여자잖아 아무나.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직계 그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무왕이 됐다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는 가난하게 살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동이가 보니까 선화공주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 서동이가 신라 쪽에, 그러니까 서동은 백제 사람이고 선화공주는 신라 사람인데 서동이 그 신라로 가가지고 국경에 가가지고 면방에 가서 애 꼬맹이들한테 뭘 나눠줘? 말죠, 말. 말을 다 나눠주는 거야. 말을 나눠주고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니까 선화공주가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옛날 손목만 잡아도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지금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서동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얼레리 꼴레리 노래라고 합니다. 얼레리 꼴레리 서동이는 선화공주를 사랑했대요. 이런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여가 돼야 안 돼요. 아까 제 참여 이 이야기를 왜 한지 알겠어요?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선화공주가 서동하고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게 이제 문학과 역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려요. 문학에서는 자 이렇게 되게 남녀간의 사랑 멋있어 보이죠.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서동과 선화공주는 교류를 한 적이 없대요. 이게 또 재밌어. 문학에서는 뭐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이잖아. 이미진, 탤런트, 이미진을 상상하라. 이미진이 상상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미진, 그죠? 이미지네이션이 엄청나게 뛰어난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틀렸다니까. 선화공주하고 서동이 만난 적이 없어요, 진짜.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자, 그게 또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보세요. 백제의 불교가 신라에 전파가 됐죠. 네. 그건 아세요? 네. 백제의 불교가 신라 시대에 막 진흥왕 뭐 있잖아요, 막 전파가 됐잖아요. 내 목을 뭐 하면 신피가 나온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백제의 불교가 신라에 전파되는 과정을 그것을 그냥 그대로 쓰면 문학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남녀간의 사랑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역사 이 학자들의 의견이 그래요. 이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면 좀 더 있어 보이잖아. 백제의 불교가 신라에 전파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선화공주가 신라의 사람인데 서동이가 백제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게 참여를 제가 말하기 위해서 지금 서동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